3월 22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인생이 피곤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피곤하고 살맛 나지 않고 장사도 안 되고 월급 줄어들고 애들 취직도 안 되고 어르신들 참 부양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참 피곤합니다. 어젯밤에 별별 특강하고 또 새벽부터 사람 만나고 나와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곤함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요. 그 희망이 없으면 다들 무너지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문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아주 삭히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 모임에 갔다 온 분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한국의 그야말로 초상류층 인사들의 모임이었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경제가 먼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순리와 상식을 벗어나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순리와 상식을 말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한마디로 이 왜곡된, 편협된 가치관이나 사고관을 가지고 순리와 상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는 반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평균치의 순리와 상식을 벗어나서 이토록 권력을 전횡하는 집단은 망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다. 그러면 언제 망하느냐? 솔직히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볼 때 이 정권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이 70%가 넘어서 80%를 향해서 간다고요?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잡았다고요? 보수 출신의 전 대통령 두 사람을 적폐청산하는데 상당수 국민이 희열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 정권이 하나 잘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 정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모든 정권은 그 다음 정권이 앞에 정권의 비리나 문제를 서로 적당히 덮어주고 쫄병 한 명씩 대표주자들을 깜빵에 보내는 식으로 그냥 마무리 지어왔습니다. 그건 거의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묵시적인 합의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요. 제가 옛날에 어느 좀 조그마한 조직에 가니까 앞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던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하니까 그 뒤에 온 사람이 앞에 온 사람 거 덮어주는 게 조직의 순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권 이전만 하더라도 서로 죽일 듯 살릴 듯 평생의 라이벌이라 그러거나 또 정권이 교체되었거나 관계없이 대략 아들, 핵심 청건 한 너댓 명 이렇게 보내고 남은 부분들은 다 덮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분노해서 거리에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너네들은 없냐? 있지요. 차고 넘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정의의 화신인 양 이제 앞에 있던 정권을 그동안 불문율,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불문율을 깨고 이제 깜빵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하나 긍정적인 신호는 뭔가 하면 남을 이렇게 그동안의 암흑세계의 조폭들이 적어도 보낼 때는 쫄병 한두 명만 보내고 보스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이 조폭 세계의 합의를 이렇게 깨고 신흥 조폭 조직이 전대의 조폭 보스들을 다 칼을 찌릅니다. 자,
그걸 지켜보는 구경꾼들은 박수를 쳐요. 야, 이 보고서는 역시 다르구나. 이제 그렇다 하면 뭔가 하면 한국 사회에 하나 교훈을 남겼죠. 아주 잘한 교훈이에요. 이제 후대에 되는 사람은 전대의 모든 비리에 대해서는 다 이 칼을 찔러 해부해서 보내도 된다. 이제 그걸 원칙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다음에 오는 사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비리에 안 걸리려고 조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대의 비리는 걸리는 대로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안 보내도 나중에 가더라.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서로 합의가 있었는지 안 보내려다가 조사 조금 하면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겁을 좀 줘서 달고 갈라 그러다가 상대가 자살하는 바람에 지금 그 원한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을 찔끔찔끔 찔러만 댔지 하나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후임자에 의해서 임기도 못 채우고 지금 저래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회는 룰은 깨진 겁니다. 이제 깨진 데 따라서 누구든 보낼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하고 할 거라고 정권을 지금 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려면 재벌들 이렇게 몰래 만나고 뭐 수상한 일은 안 해야 되겠지요. 자, 이 정권은 그런 게 안 터져 나올까요? 모든 정권인 비리가 한 2년 차까지는 다 덮어집니다. 박근혜 정부를 보더라도 최순실이 등장한 것이 2014년 12월 달쯤 돼서 이제 이름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곧바로 덮어져서 그것이 한간에 알려지기는 또 몇 달 더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1, 2년까지는 다 덮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이나 경찰, 저는 이 검찰, 경찰 조직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고 정치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다음 정권에서 정말로 완벽하게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에 복무한 검찰, 경찰 조직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효가 없이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검찰 조직이 한마디로 문 정권이 되지도 않을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개혁한다 하면서 검찰의 이 지휘권을,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는 그걸 줄 듯이 하고 또 국정원은 해체해서 국내 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국정원은 북한하고의 구멍을 파서 밀거래하는 기관으로 목숨을 걸고 하고 있고, 북한에서 내려온 놈들 경호한다고 난리고, 검찰은 지금 이 정권에 몸을 바쳐서 전직 대통령을 깜빵으로 보내면서 한마디로 자신의 조직에 존립 근거를 입증한다고, 그래서 수사 지휘권 같은 거 넘기지 않게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거의 중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뭘 던져준다니까 이제 오버해서 과잉으로 지금 정권에 충성을 한다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던져놓으니까 한 조직은 안 뺏기려고 충성을 하고 한 조직은 이제 경찰에 힘을 실어준다 해서 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지금 드러난 일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과 관련을 해서 지금 민주당의 유력 후보를 2차례나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잘 안다는 이 민주당으로 출마할 울산의 후보를 2차례나 만나고 그 후에 울산 현재 한국당 출신 김기현 시를 압수수색을 했고 건설업과 관련된 그 울산시장의 동생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16일 울산경찰이 울산시청 시장 부속실 등을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래서 1월 달에
김 시장의 비서실장을 입건한 지 2달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나섰는데, 이 비서실장과 김 시장의 동생 등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아파트 건설사에 압력을 넣었다. 즉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밑에 합청 납품하는 회사 넣어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종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김기현 시장이 공천을 사실상 단독 후보로 받은 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경찰청장이 지금 황운하라고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경찰청의 일기 출신으로 검경수사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의 전설적인 경찰 내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간에 물 좀 먹고 명맥만 유지하다가 이 정권 들어서 이제 완전히 이 때깔이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변호사를 2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울산경찰청장이 만났어요. 김 시장은 공천 발표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랬고, 경찰은 김 시장 동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자, 황 청장이 송 변호사를 만난 것은 지난 9월, 12월 2차례인데요. 송 변호사가 울산시장 후보에 1월 달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김 시장의 접근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 청장이 유력한 여권 후보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상대방인 현 시장 주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 부분에 울산청장은 이 송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만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럽니다. 자, 청장이 이 송철호 변호사, 저도 좀 이름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 변호사 출신들로서 과거 영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이런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깝고 노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깝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일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사실상 이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지자체 선거가 있다 하면 경찰청장이 거기에 출마할 거라는 부분은 이미 작년 9월이나 12월쯤에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송철호가 황운하 청장 방으로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 권력관계로 보면 지방청장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마 황운하 청장이 송철호 변호사 사무실이든 어디 제3의 장소로 가서 만났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이 내놓고 이제 한쪽 편을 든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짓을 했습니다. 자, 이 정권이 지금 적폐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 2명에게 그 주변에게 합쳐서 한 징역 100년이 지금 더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2사람만 해도 합치면 지금 징역이 한 7, 80년 나올 것 같고, 그 주변 인물까지 받은 거를 합치면 한 200년 정도의 징역이 합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넘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룰이 깨졌다. 법대로 서로 하자. 그리고 이 어두운 이렇게 암흑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짜고, 그리고 먹은 것 중에서 쥐꼬리만큼만 드러내고 척근 한두 명 보내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척근들도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척근들 한두 명 보내고 하는 부분도 거부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듣자 하니까 큰 재벌에 지금 간부들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나는 자신들이 이 간부들한테 수억을 주니까, 수십억을 주기도 하니까 너네 나 대신에 깜빵에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이제 간부들은 수억 수십억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왜 깜빵 가냐, 내 능력으로 수억 수십억 받지 하고 깜빵 가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가에 내려오던 이번에 니 가지 하면 영광입니다. 한 2년 갔다 오겠습니다. 나중에 잘 살펴주시고 가족 잘 돌봐주십시오. 이래 갔다 오면 이제 승진하고 또 월급을 더 받고 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몇몇 회사들은 아주 짜게 주면서 깜빵을 한번 갔다 오면 그때 월급을 확 올려준다. 그런 회사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재벌 회사도 지금 룰이 깨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을, 신복들도 다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 되면 배신이 이제 아주 대세가 되었다. 내놓고 다들 배신을 하죠. 그럼 배신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은 위로 탑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밑으로 땅을 파고 있어요. 그 땅이 나중에 뭐가 돼요? 묘지가 됩니다. 지금 아주 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자신들이 전성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뭐라? 전성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적폐 수사가 잘 되어 가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남북 지금 거래가 잘 되어 가고 있다. 이 드라이브도 잘 돼 가고 있다 하면서 아주 그냥 환상에 빠져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견을 이제 언급 안 합니다. 왜? 프레임에 안 걸리기 위해서 견 사항의 하나에 대해서 토지 공급이 뭐니, 더 나아가서 노동인권 강화가 뭐니, 기본권 강화가 뭐니, 지방자 분권이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 브리핑에서는 견에 대한 제 입장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것도 차버리고 안 한다고 해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고 야당이 선언하고 그냥 상대를 안 해줘 버리고 보이콧 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헌은 제가 말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적폐수사. 조선시대 한번 보세요. 사화는 사화를 불렀습니다. 사화를 일으켜서 무능한 임금을 꼬드겨 가지고 저것들 싹 썰어버려야 됩니다. 사약 미기고 귀양 보냅시다. 해가지고 능지처참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별짓을 다 했지요. 무덤을 파서 부관 참시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화의 끝은 어디예요? 또 다른 사화가 나오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숨어서 살아남았다.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복수한다고 묻어서 100골만 남은 사람을 무덤 파서 100골을 박살을 냈습니다. 자, 이제 이 사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것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몸가짐을 조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광란의 시대입니다. 영화 제목 같은데 광란이죠. 어느 한 분야에 광란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대중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겉으로 보면 매우 우매해서 이 돼지 농장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이해에 굉장히 밝고 빨라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집단이 실제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 뭘 느껴요? 환멸을 더 빨리 느끼고 엄청난 실정과 분노를 느끼지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그때 당시까지 드러난 비리로 말하자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살을 하지 않고 버티면 좀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했겠지만은 글쎄 깜빵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깜빵에 보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샅샅이 다 까발려서 정말로 깜빵에 보낼 만큼 이명박 정권이 용기가 있었을까? 그래서 적당히 끌고 가면서 계속 겁을 주고 위축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려다가 자살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액수에서 그때 전까지의 전대의 액수에 비해서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도 할 수 없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이 남들한테 깨끗한다 이런 부분을 심어줬기 때문에 드러난 비리의 흔적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노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 정권은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는 그분은 그래도 좀 소탈한 데도 있고 허술한 데도 있었어요. 이 정권은 한 10배는 더 위선적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의 지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에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나 그 사람들의 흔적을 통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뭉개고 다 임명을 했거나 그냥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권력으로 그냥 돌파해버리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번에 깨끗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붓은 나중에 자신들을 위한 진홍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금 막 칼춤을 추는 이 작두에 올라타서 칼춤을 추지요. 그래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작두에 하나씩 목을 자르고 칼로 목을 자르고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미리 하는 자신들을 위한 진혼, 혼을 달래는 굿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무리 광란의 시대도 끝납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끝났고, 수만 명 목을 맸지만은 목을 뺀 놈이, 기요틴을 발명한 놈이 지도 기요틴에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가 서로가 서로를 목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가 정치가 저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프랑스 혁명과 비슷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총칼을 안 들었지 혁명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시대가 무사히 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크롬웰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청교도 혁명을 한데 놓고는 나중에 지가 거의 왕이 되려다가 이 정치사에 매우 좋지 않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서 남을 재단한 사람은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또한 그런 광풍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뚜껑이나 소우리를 함부로 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부분에 대해서 그 용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뒷수습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돌아가는 꼴을 보니 검찰, 경찰 똘마니로 데리고 하청해서 지금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로 재미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쯤에 한번 봅시다. 네.